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단군의 역사가 신화가 아니라 사실 실화였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소 생소하겠지만은 오늘의 주제는 단군의 호적 등본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의 고향과 단군의 부모, 그 다음에 가족, 이런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단군 왕금의 본적지는 연길이다. 단군이라는 것은 사람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왕이라는 직책입니다. 마치 그 세종대왕 하면 세종은 이름이지만 대왕이라는 것은 그 직책을 말하듯이 왕검단군 하면 왕검은 이름이고 단군은 직책입니다. 그 왕에 해당되는 직책을 그 당시에는 왕이라 하지 않고 단군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검단군의 본적지는 연길이다. 그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왕검이란 말을 빼고 단군이란 말만 써도 그것이 바로 왕검단군이라 하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왕검단군의 본적지는 연길이다. 그럼 연길이 어딘가? 중국 연길시입니다. 지금의 중국 연길시입니다. 그 다음에 단군의 생년월일은 서기전 2370년 5월 2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군의 첫 도읍지는, 다시 말해서 단군 조선의 첫 도읍지는 아사달 하얼빈이다. 지금의 중국의 흑룡강성 하얼빈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단군의 처가나라를 물려받았다. 단군은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처가의 나라를 물려받았다.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소개만 합니다. 그다음에 단군 왕금의 부인은 태원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단군의 부인 이름, 즉 황후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태원이다. 단군 세계에는 왕금의 부인을 비서갑 하백의 딸이다 했습니다. 비서갑 하백의 딸. 비서갑은 하얼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백은 송화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화강을 다스리는 관찰사.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 이런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의 그 부인은 송화강 하얼빈 송화강의 지역을 다스리는 관찰사의 딸 태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군 왕금의 어머니는 교웅이다. 아버지는 한웅이다. 단군의 어머니는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습니까? 웅녀라고 배웠죠. 웅녀. 곰이 인간으로 변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머니 이름이 교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웅 또는 단웅이다. 그 다음에 왕금 단군의 아들은 부루, 부소, 부우, 부여 네 형제가 있었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단군의 호적 등본입니다. 호적 등본. 그러니까 가족, 요즘으로 말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럼 이걸 하나하나씩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 것과 같이 단군은 신화 속의 인물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의 본적지는 연길이다. 중국 연길이다. 연길을 가보면은 이제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연길을 관광하러 가보면은 가장 중앙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로죠. 가장 서울의 중앙 통로죠. 그 연길의 가장 중앙 통로가 이름이 국자가 거리입니다.
가는 거리가 자죠. 국자가 또는 국자거리라고 합니다. 그는 나라 국자 아들 자자입니다. 이 국자거리라고 하는 것은 왜 국자거리라고 했느냐? 옛날에는 그 단군 때는 지금은 세자를 왕자라고 합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때는 단군의 아들을 국자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아들이라 국자. 우리가 흔히 명성황후를 국모라고 하죠. 국모. 나라의 어머니다. 국모. 그랬듯이 단군 때는 왕자를 국자라고 했습니다. 이 국자 단군 왕금을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서 축하 행사를 열었던 곳이 바로 중국 연길의 중심가 국자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며칠 하루 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즉위식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대하게 국자 책봉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거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국자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나 중국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왜 국자거리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벌써 4,3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여태까지 명칭을 없애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국자거리라고 하는데 국자거리라고 하는 이름만 남았지 연유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왜 국자거리냐? 단군이 14살 때 세자 책봉을 받으려고 했던 축하 행사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백두산 현지인들 따르면은 현지인들의 그 기록을 따르면 백두산 동쪽이 국자가다. 백두산 동쪽이 천평이고 연길이고 국자가다. 이런 얘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군과 연관된 지명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단군의 고향인데요. 단군의 고향이 연길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홍사하는이라는 책에 단군의 아버지 한웅 제위 48년에 천평에 산성을 쌓았다. 또 한웅 제위, 한웅은 단군의 아버지입니다. 왕금의 아버지입니다. 한웅 제위 68년에는 천평과 정평에 성을 쌓았다. 그 다음 제위 70년에는 외성을 쌓았다. 천평에 외성을 쌓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삼성기에는 천평에 자정과 여정을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단군 역사서인 단기고사에는 천평의 위치는 지금의 길림성 동쪽이다. 길림의 동쪽이다. 이렇게 위치를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또 홍사하는에는 태자 왕금을 옹유해서 도문을 만들고 축하 행사를 거행하였고 그것을 국자가라고 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홍사하는이라는 것은 300년 만에 처음으로 밝혀진 역사책인데 최면길이라는 사람이 쓴 단군 역사서입니다. 이때 여기에 도문을 만들고 했습니다. 중국 연길에 가면 도문이 나옵니다. 저기 북한 바로 강 건너편에 강 쪽에 도문이라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 도문이 단군 왕금이 세자로 책봉될 때 축하 기념 행사로 세운 개선문입니다. 개선문. 우리 운동회를 할 때 선수들이 개선문으로 천군 백군이 들어왔다가 경기를 하고는 또 다시 개선문으로 나가죠. 그 개선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도문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 단군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봤을 때 연길은 단군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금 단군의 생년월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왕금 단군은 2330 서기 전 2333년에 단군이 즉위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단군 왕금의 즉위년이 2333년 무진년 38세 때입니다. 기록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왕세자로 책봉된 해는 갑진년이라고 하는 해인데
14살이고 2357년입니다. 서기 전입니다. 물론. 그다음에 단군 탄생은 신묘년이라고 했는데 이 신묘년을 계산해 보면은 서기 전 2370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 역사책에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만 있었지 그 신묘년이 언제인지를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금이 왕으로 단군으로 즉위한 것이 38세고 그때가 2333년이라는 게 서기. 이거는 책에 누구나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세자로 책봉한 것이 14살 때 했다 했으니까 갑진년 14살 때 했다는 갑진년을 거꾸로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이 10간의 이 연도를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꾸로 역산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2333년 그 한 해 밑에는 한 해 전에는 2334년이죠. 그 다음 한 해 전에는 BC 2335년이죠. 그렇게 2333년, 34, 35 거꾸로 쭉 내려와 보니까 신묘년이 단군 탄생이 신묘년이라고 했는데 그 신묘년이 2370년 서기전이라는 것이 계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군의 탄생일이 신묘년 5월 2일 인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신묘년이 과연 언제냐? 바로 서기전 2370년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의 역사가 신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도 나와 있습니다. 신묘년 5월 2일 인시 2370년 BC 2370년 5월 2일 인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단군이 그 당시에 400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시간을 태어난 시간까지 알 수 있는가 하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 가짜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단군만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자라는 사람도 태어난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은 특이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간 다 알고 있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때 시간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 태어난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우리 민족은 그 당시에도 태어난 시간까지 다 기록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그 풍습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왕금의 등극 시기는 무진년 서기전 2333년 국자로 책봉된 지 24년 후인 14살에 책봉이 되었죠. 24년 후인 38세인 서기전 2333년에 즉위를 했으니까 그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군 왕금의 단군 조선의 첫 도읍지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단군 왕금의 첫 도읍지. 이것은 16세 단군 위나 단군 기록에 의하면은 불암산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불암산 박달나무터에 내려왔다. 불암산 박달나무터에 내려왔다. 그래서 그 불암산이 어딘가를 찾아봤더니 불함산은 이 한자로 불함산입니다. 불함산이죠. 이거는 안이불자지요. 여러분 한자를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이불 다함 산 매산입니다. 안이불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안다산입니다. 안이불 다함 다 안다산 안다산이 됩니다. 우리말로 불함산을 우리말로 풀면은 안다산이 됩니다. 이 안이불의 안 다함의 다 해서 안다산인데 이것이 발음 변화로 해서 안달산, 앗달산, 아사달산, 완달산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하얼빈에 가면은 이 아사달산이 있습니다. 안달산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것이 완달산맥입니다. 완달산, 안달산, 아사달산 이게 같은 뜻인데 이것이 완달산맥이 저기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여기가 정상입니다. 뾰족하게 생겨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원인데 김일성 동상도 있고 안중근 동상도 있고 일제 때 독립운동을 했던 다른 분의 동상들도 같이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하얼빈에서 차로 한 3, 40분 전을 달려가면 나오는 산입니다. 하얼빈 뒷산입니다. 그래서 하얼빈에 가서 산이 있는가 물어보면 여기는 산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얼빈의 뒷산이 3, 40분을 차를 타고 가야만 나오는 산입니다. 그만큼 넓은 평지라 말이죠. 바로 옆에는 산이 허허벌판 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얼빈 뒷산입니다. 이것이 안달산, 완달산맥의 안달산, 아사달산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검이 불암산, 박달나무터에 내려왔다 하는 불암산은 바로 이 완달산, 아사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달산, 안다산, 안달산, 아사달산. 그래서 옆 꼭대기가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같이 생겼어요? 꽃갈 모자겠죠. 꽃갈 모자. 그래서 우리의 농악을 할 때 전부 쓰고 있는 모자가 꽃갈 모자입니다. 그 꽃갈 모자의 전통이 바로 우리 아사달산의 꼭대기 꽃갈 모자, 어린 아이의 꽃갈 모자를 본떠서 농악의 모자가 전부 꽃갈 모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군의 도읍지는 바로 이 안달산이 있는 이 아사달산이 있는 그 하얼빈 전체가 당군의 도읍지였다. 첫 도읍지였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군 왕검의 이제 부인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오래된 그림은 아닙니다. 부부가 초상화로 같이 그려져 있는 것은 처음 볼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당군 왕검과 황후 태원입니다. 이분이 태원이라는 사람, 이분이 말하자면 우리가 배운 웅녀입니다. 웅녀. 근데 웅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웅녀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이 당군 역사서인 홍사한은에 보면은 왕검이 성장해서 비서갑 하백의 딸 태원을 아내로 맞이했다. 비서갑 하백의 딸. 당군색이나 이런 곳에서는 비서갑 하백의 딸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사한은이라는 300년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책을 쓴 지 300년 만에 발견, 2010년경에 발견이 됐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돼 나왔는데 그 번역된 홍사한은이라는 책에 보면은 비서갑 하백의 딸 태원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군, 이는 왕검이고 이는 아내 태원입니다. 이 태원, 이 비서갑 하백의 딸을 일본 사람들이 웅녀라고 해서 고음으로 격하를 시켜가지고 우리 한국 이 후손들을 고음의 후손으로 이렇게 우민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웅녀가 아니고 태원이다. 웅녀는 어머니 이름입니다. 웅녀는 어머니 이름인데 그 웅녀를 곰으로 둔갑시켜서 곰이 사람으로 화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렇게 우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의 부인이는 어디에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홍사한은이라는 책에만 태원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검 당군의 부인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왕검 당군의 이제 어머니 이름, 아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왕검 당군의 어머니 이름은 교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웅. 그 보면은 홍사한이라는 책에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보면은 당군의 어머니는 연류씨의 딸 교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대강이라는 단군 역사책에는 유백의 딸 신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웅이나 교웅이나 다 사람 이름이지 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곰으로 둔갑시킨 것은 일제의 소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웅이다고 되어 있는데 단군세계에는 아버지 이름은 단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웅. 단웅이나 한웅이나 같은 뜻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홍사한은에는 한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기라는 단군 역사책에는 거기도 한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기와 그 다음에 홍사한은에는 한웅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군세계에는 단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군의 아버지 이름이 밝혀진 것이죠. 따라서 이 여태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단군 왕금의 본적지는 중국 연길시다. 그 다음에 생인놀이는 아까 여기서 계산해 본 것처럼 서기전 2370년 5월 2일 인시다. 물론 음력이죠. 그 당시는 음력입니다. 인시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5시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3시 30분, 3시 25분, 4시 10분 이렇게 산분과에서 정확하게 적어주겠지만 그 당시에는 시간 개념이 2시간을 1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일은 12시간입니다. 2시간을 1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인시는 3시에서 5시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한웅이다. 이거는 배달국의 한웅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단웅이다. 어머니는 교웅이다. 이거는 홍사한은의 교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웅이다. 그러니까 한웅, 단웅, 교웅, 신웅 뭐 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이 교웅이라는 여인이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동굴에 들어갔느냐? 요즘도 보면 산기도를 갑니다. 교회에서도 산기도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그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사찰도 절도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토굴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도를 깨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좋은 장소가 동굴이다 이 말이죠.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도 덥지 않고.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수련을 했습니다. 신선도 수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쑥과 마늘이냐? 쑥은 뜸을 뜨는 약초입니다. 물론 먹기도 하죠. 그래서 쑥뜸을 뜬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단전, 배꼽이라든지 밑에라든지 이런 곳에 아플 때 쑥뜸을 우리는 지금도 뜨는 그런 쑥뜸 요법이 있습니다. 이때 쑥을 가져간 것은 쑥을 한 묶음을 가져간 것은 쑥뜸을 뜨기 위한 것입니다. 약쑥입니다. 그 쑥뜸을 뜬다는 것은 왜 뜨느냐? 동굴에 들어가거나 기도처에 가서 100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는 동안에 건강이 약화돼 가지고 감기나 몸살이 걸리면은 그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은 절대로 이게 수행이 안 됩니다. 교인이나 스님이나 누구나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쑥을 한 줌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쑥뜸을 떠서 건강을 챙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늘을 왜 20통을 가져갔느냐? 마늘 20통과 쑥 한 묶음을 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해서 서원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그럼 마늘은 왜 20통이냐? 마늘은 원래 3일 날 한 통 먹고 7일 날 한 통 먹고 13일 날 한 통, 23일 날 한 통, 또 17일 날 한 통, 27일 날 한 통. 그러니까 3일과 7일, 13일과 17일, 23일과 27일 열흘에 2통씩을 마늘을 먹습니다. 이 마늘을 왜 먹느냐? 그냥 생마늘을 먹는 것이 아니고 반찬으로 해서 먹족해서 먹는 겁니다. 그럼 마늘도 우리는 최고의 면역식품입니다. 우리 민족만큼 마늘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죠. 늘 밥상에 마늘이 오를 정도로 마늘을 늘 먹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마늘을 10일에 3일과 7일 2통, 13일과 17일 2통, 23일과 27일 또 2통, 열흘마다 2통씩 먹으니까 100일 동안에 20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 100일 수련을 하려니까 20통을 가져갔단 말이죠. 왜 20통인가? 그 기록이 있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늘 20통을 가져간 이유입니다. 또 쑥을 가져간 이유입니다. 수련 기간 동안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곰이 어떻게 마늘을 먹고 쑥을 먹고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교웅이 신선도 수련을 해서 한웅의 반열에 합격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100일 기도를 하고 나와서 깨친 겁니다. 견성을 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마늘 20통, 쑥 한 묶음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해보지 않고 연구를 해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쑥과 마늘을 늘 먹습니다. 쑥도 쑥떡을 해먹고 쑥 봄이면 쑥국을 끓여 먹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는 가장 좋은 약쑥이 있어서 그걸 또 뜸을 뜹니다. 요즘도 노인분들은 아프면 쑥뜸을 뜨는 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인은 태원이다. 아까 얘기했고 비서갑 하백의 딸. 비서갑은 어디냐면은 비서갑은 가을빈입니다. 송화강을 다스리는 관찰사의 딸 태원이다. 아들은 부루, 부소, 부, 부여이다. 이렇게 해서 단군의 호적 등본이 다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고 조선 총독,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떠나면서 고별사를 남겼습니다. 그 고별사를 들어보면은 일본은 졌다. 일본으로 떠나면서요. 그러나 조선이 이긴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했던 고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은 앞으로 10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는 조선의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놓고 떠난다. 앞으로 조선은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간질하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 조선 총독이 일본이 패망하고 떠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36년 동안 그 공들여서 가짜 사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 그 일본이 토해내는 저주에 가까운 고별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상고사의 규명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사하나는 왕검당군의 어머니 이름, 그 다음에 왕검당군의 부인 이름, 또 그 다음에 고향, 또 아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다 나와 있냐면 박혁거세의 부모가 나와 있습니다. 박혁거세는 전설의 인물이죠. 그런데 전설이 아니고 박혁거세의 아버지는 태백선주 박원달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박원달이라 박신이 간 아들도 박혁거세가 된 것입니다. 이 박이나 알에서 나왔다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머니는 해모수의 딸 파소로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해모수의 딸이고 아버지는 태백선주 박원달입니다. 태백선주 하면 요즘 우리나라 신라로 치면은 화랑의 우두머리 이런 겁니다. 화랑의 우두머리, 위화랑 이런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알에서 나왔다 하고 하는 그 금관가야의 김수로 왕의 아버지는 마한의 구세 영왕 이비가지다라고 나왔습니다. 마한의 구세 영왕의 아들 이비가지랍니다. 김수로 왕의 아버지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전설에서 역사 시대로 빼내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그 교과서의 역사 교과서의 그 국정 교과서 채택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역사책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국정교과서 채택에 전 나라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습니다. 또 우리는 여태까지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제도권
역사학자와 민족 역사학자가 서로 싸우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발표가 이 기폭제가 되어서 배달국, 단군조선 이런 부분을 신화의 영역에서 빼내어서 역사시대로 옮겨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역사 광복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